안녕하세요. 갤럭시 Z 플립이 165만원대로 지난 10월 14일에 출시를 했는데요. 완판되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Z 플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Z 플립 사양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무게는 183g이고요. 그 다음에 커버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도 보시면은요, 후면은 듀얼 카메라를 썼는데요. 하나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고요. 두 번째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입니다. 이 초광각과 광각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보통 사람이 보는 화각이 50mm인 걸 감안했을 때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여주는 광각 기능으로 12mm 초광각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27mm 광각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사진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27mm 광각 기능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12mm 초광각 기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둘 사진을 붙여서 보시면은요,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27mm 광각 기능보다 이 12mm 초광각 기능이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능으로 풍경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도 보시면 전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디스플레이는 풀 HD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을 지원하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램이 8GB고요. 그 다음에 저장 메모리가 250GB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300A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그 다음에 갤럭시 S20 사양을 같이 한번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인데요. 일단 프로세서를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855를 쓰고 있고요.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855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메모리도 보시면 갤럭시 폴드의 램은 12GB, 그 다음에 Z 플립의 램은 8GB, 저장 메모리는 512GB, Z 플립은 256GB입니다. 메모리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접었을 때 4.6인치 정도가 되고요. Z 플립은 1.1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펼쳤을 때는 7.3인치, 그 다음에 Z 플립은 6.7인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는 5G가 지원이 되는데 Z 플립은 5G가 지원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카메라도 보시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트리플 렌즈인데 비해 Z 플립은 듀얼 렌즈고요. 운영 체계는 갤럭시 폴드는 안드로이드 9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Z 플립은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모리가 좀 딸리고요. 그 다음에 5G가 지원이 안 되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렌즈에서 듀얼 렌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S20을 보면은요, 일단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그 다음에 갤럭시 S20 울트라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는 보시면 트리플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6400만 화소 망원 렌즈고요. 그 다음에 1200만 화소 광각 렌즈고요. 그 다음에 또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입니다. S20 플러스도 같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4800만 화소의 망원 렌즈, 그 다음에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보시면 갤럭시 S20과 20 플러스는 같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울트라에서부터 그 기능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보시면 갤럭시 S20과 갤럭시 S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화소로 동일하고요.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4000만 화소로 상당히 그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CPU는 3개가 동일한 사양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보시면 램은 12GB로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장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22 128GB, 그 다음에 20 플러스가 256GB, 그 다음에 울트라가 256GB 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S22 4000A, 20 플러스가 4500A, 그 다음에 울트라가 5000A입니다. 아까 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3300A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용량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165만원대였는데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가 15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기능면으로 보시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가 훨씬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셨듯이 갤럭시 S Z 플립의 사양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격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사양보다는 휴대의 편리함과 폴더블 폰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보시면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갤럭시 Z 플립은 접히는 부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로 초박형률인 UTG를 사용했는데요. 플라스틱인 CPI보다 주림이 적고 긁힘도 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갤럭시 폴드처럼 중앙에 접히는 부분의 흔적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고요. 빛에 더 많은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의 특성상 깨지기 쉬워서 UTG 위에 특수 보호 필름을 붙여놨는데요. 1회 한해서는 하나로 14만 2천원 비용으로 디스플레이를 유상 교환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나서 깨지면 액정 교체 비용이 거의 73만 3천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자마자 30분 만에 완판이 되었고요. 또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이 오는 21일부터 297만원으로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일이면 이번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전까지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Z 플립의 구성 요소 중에서 카메라가 스마트폰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능이니만큼 급등한 카메라 관련주 부품 업체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시면 여기 2250포인트인데요.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팔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2287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337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만약 외국인이 2250포인트에서 또다시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한다면 증시가 밀릴 수 있고요. 이렇게 증시가 밀리게 되면 종목들도 따라 밀릴 수 있는 만큼 지수의 흐름도 파악하시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카메라 관련주로 해성 옵틱스가 있는데요.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보시면 그동안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지금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매물 부담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성 옵틱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코닉스가 있습니다. 지금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9,000원대인데요. 이 9,000원대가 매물대로 잡혀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6%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코닉스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9,000원 가격대에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가도 있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가 27,000원인데요. 이 27,000원까지는 한 9% 정도 열려 있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27,000원대에서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 CM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항대에서 지금 종가가 마무리됐고요. 내일 만약에 이 15,000원 가격을 넘어서 시가가 시작이 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가볍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솔 CMP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옵트론텍도 보시면 지금 8,000원대가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가격이 지금 8,000원인데요.
만약에 시가가 8,000원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아마 이 8,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매매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캠시스 보시면 캠시스는 4,000원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원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현재 종가 대비해서 4,000원까지 한 7%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캠시스도 마찬가지 4,000원 미만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4,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에 매물대가 약해서 상승 시 쉽게 갈 수 있는 종목 세 종목만 골라라 라고 하신다면 해성 오틱스가 일단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솔 CMP가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MC넥스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관심이 있으시면 해성옵틱스, 한솔 CMP, MC넥스 세 종목 위주로 좀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예상과 달리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 종목들도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잘 매매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